국내 한 정책연구소에서 2024년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70.9%가 대한민국 독자 핵무장에 대해 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국회의원과 전직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전략 부차관보 엘브리지 콜비와 전직 국무장관 폼페이오도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국내 한 정책연구소에서 2024년 5월 16일 정례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70.9%가 대한민국 독자 핵무장에 대해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는 2011년에 시작된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의 찬성 수치입니다. 자료 조사 설명에 의하면 2011년부터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찬성을 해왔고 2019년 3월 이후로는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설문도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63.8%가 찬성을 했고 33.5%가 반대를 했습니다. 2020년 이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핵 무장에 대해 더욱 찬성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 무장 연구는 2024년 4월 말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국의 핵무장 옵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여론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2024년 1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대한민국의 연구원, 관료, 학계, 국회의원 등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53%가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13%가 확실하게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4%만이 대한민국의 핵 보유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대중의 지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인데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 국격 훼손, 경제 제재 등 여러 결과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53%의 반대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고 백악관에 입성하는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당수가 찬성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21일 한반도의 통일 담론과 관련한 포럼에 전직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전직 외교부 장관은 비핵화에서 남북교류협력, 평화체제 구축을 거친 후 통일로 간다는 기존 정책은 허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핵 불균형을 정상화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균형을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과 제철의 시설을 지어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기술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일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 진행시키지 말고 그 시대상에 맞춰 최선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여 통일에 도달하는 것이 이상적인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외교부 장관도 핵의 균형으로 힘을 맞춰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70.9%도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내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도 제한적인 자체 핵무장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된 의견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동맹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긴축을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안보 패러다임은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라 북한 핵의 동결과 확산 방지를 위한 핵 무기 관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의 보유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지 도발이 일어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핵을 만들고 보유한 다음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도 핵을 폐기하는 제한적 핵 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워싱턴에서 제기되는 대한민국의 핵 무장론이 심상치 않은데 트럼프가 집권할 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될 엘 브리지 콜비의 인터뷰가 큰 이유라고 합니다. 엘 브리지 콜비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로 활용하면서 대한민국의 핵 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국이 도시 5개를 희생하면서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콜비의 경우 핵 무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미국이 어떤 것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매우 중요하며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 미국에게 이익이고 이를 더 넓게 생각해 중국의 아시아 지배를 막는 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의 비핵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대만에 대한 비핵화 요구는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적인 북한과 중국은 핵을 갖고 있고 그것이 동맹국에게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핵 공유를 할 수도 있지만 핵의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국이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핵 보유의 경우 안보를 안정시키는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한국에 적용시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의 경우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부산으로 보냈는데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숨겨져 있어야 하는 잠수함이 드러낸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엘 브리지 콜비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앙정부 국장이자 국무장관 출신인 폼페이오가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폼페이오는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자체적인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의 억지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억지력은 지속적으로 될 것이며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억지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핵 무장에 대한 기류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기류에 휩쓸려 위기로 삼지 말고 국방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